자연 면역이 더 좋다는데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낫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준비 마지막은 자연 면역이 좋은데 차라리 걸는 게 나을까요? 오미크론 감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걸릴 필요는 없지만 걸렸을 때 중환으로 안 가도록 몸이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로 결론을 일단 내리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이 과연 독하지 않은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데이터가 이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거는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약한 것처럼 보였느냐 하면 대개는 노출이 된 사람들이 많고 백신도 많이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약한 건처럼 보였지만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병력이 없고 백신도 안 맞은 사람을 그 입원율만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델타에 비해서 여기 몇 퍼센트라고 돼 있습니까? 75% 정도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건 5분의 1, 10분의 1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도 순수하게 보면은 만약 오미크론이 처음 우리나라에 착륙했다고 봤을 때 이런 걸 따지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원율도 적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걸리고 싶어 하더라도 그렇게 억지 노출되진 마시고 아까 맨 뒤에 설명하겠지만 노출되더라도 중환이 안 되도록 중증으로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환자가 될 위험 인자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나이예요. 나이가 들면은 특히 세포 면역은 아주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여기 그 나이에 따른 그 페이탈리티인데요. 페이탈리티 레이쇼인데 아주 예쁘게 그려집니다. 20세는 0.01, 40 0.1, 60세 1%, 80세 10%. 이게 딱 로그 비율이에요. 10배, 10배, 10배. 이것도 사실은 일직선처럼 보지만 이 세로축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팩터죠.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고위험군을 따질 때 나이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남성, 여성보다 남성, 근데 동반 질환 유무. 동반 질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호흡기 질환. 네, 호흡기 질환도 있고요. 심장 질환도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훨씬 다른 거에 비해서 동반 질환 중에서는 제일 위험성이 높은 팩터인데 물론 당뇨 된 지 뭐 얼마 안 되고 당뇨를 잘 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당이 오래되고 합병증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당뇨병이 되면요. 백혈구가 기능이 떨어져요. 백혈구 숫자는 별로 큰 의미 있는 변화는 없지만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코비드에 대한 차원이 떨어지겠죠. 유전적 소인,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특정 유전자 때문에 더 강하게 될 수 있고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반 질환을 관리,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요인인데 바이럴 로드라고 하죠. 바이러스 양이 많이 들어오면 들수록 우리 몸에서 싸우려면 많이 힘이 들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런 바이러스의 증식은 기하급수적인 거라서 초창기에 적은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이러스 노출량을 줄이려면 마스크 쓰는 겁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다. 네, 막지 못해요. 완전히 막지 못해요. 그렇지만 바이러스 양을 줄이냐고요? 그럼요, 꽤 줄입니다. 그럼 마스크의 어떤 그 아까 막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혹시 또 아까 혹시 격리에 대한 얘기 혹시 질문? 네. 네, 지금은 뭐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간에 7일만 격리를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뭐 격리 5일, 주의 기간 5일, 뭐 10일이라서 뭐 7일이 좀 짧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 그래프를 보면서 하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NEJM에 나온 건데 0을 이제 증상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 큰 간격이 한 5일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5일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량이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리니어 스케일로 바이러스 양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요.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가요. 그럼 최대 언제냐? CDC에서 지금은 홈페이지 없는데 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증상이 나타나기 딱 하루 전에 피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감염력이 있는 시기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5일이에요.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 증상이 나타나서 3일까지. 요때가 아주 감염력이 되게 요게 CT 값이 한 20 정도 되는데 요때는 바이러스가 양이 많아서 감염력이 굉장히 비교적 꽤 의미 있게 높은 시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될 수 있죠. 증상 없는 사람 얘기해 볼게요. 이건 증상 있는 거지만 근데 증상이 없는데 여기서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면 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염력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죠? 근데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어요. 이때 검사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5일을 잡아도 충분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CDC에서 얘기한 거는 이거예요. 감염돼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건 아니면 무증상으로 이따 나오건 간에 그 발견한 시점부터 5일 정도만 지나면 감염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굳이 가둬둘 필요 없다. 돌아다녀도 된다. 근데 이제 영국의 데이터가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뭐냐면 이 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자가 항원 측정을 해서 2번 네거티브면은 이제 너 떠나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해봤더니 5일이 지나서도 두 가지가 음성이 안 되는 그룹이 한 10일까지 유지되더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게 한 일주일에 격리 해제되는 게 한 6% 정도가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일 정도 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럼 이 그룹들은 그럼 이 확률이 낮지만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그럼 그때까지 더 가둬둬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하고 미국 CDC는 그럼 5일까지는 아주 크게 영향 주는 부분은 격리하지만 그 이유는 마스크를 잘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웰피팅 마스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스크를 그냥 쓰지 말고 제가 전에 강의했듯이 코를 잘 막게끔. 근데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영국에서 혹시 생체 실험한 얘기 들으셨어요? 건강한 사람들을 네? 네. 건강한 사람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데이터를 얻었냐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거는 목에서 발견이 되는데 바이러스 양이 많은 건 코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중요시해야 돼? 코가 중요한 거예요. 코를 잘 막아줘야 됩니다. 남한테 퍼뜨리는 거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생각한 CDC 기준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어떻든지 양성으로 나오면 거기서부터 5일 정도만 격리를 하면 충분히 중요한 감염 막을 수가 있고 혹시 그 이후에도 조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은 마스크 쓰면서 10일까지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여기 증상 시작되기 2일, 3일 이렇게 됐지만 이거는 조금 바뀔 수가 있죠. 1 내지 2일, 2 내지 3일 바뀔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5일로 기억하시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상이 생긴 것부터 5일에서 6일 사이에 아무리 증상이 경하다 그래도 중증으로 바뀌는 그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요때 와요. 그래서 좋아지는 식으로 쭉 좋아지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에서 나빠질 때 확 나빠지는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 그리고 중간에 안 좋아진다는 분들은 네, 이유가 좀 있나요? 네, 결국은 아까 동반 질환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감염되고 처음부터 중환으로 가지 않아요. 꼭 그렇게 물론 중환에 갈 수 있지만
경증으로 조금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집안의 가택 치료하는 거는 재택 치료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그분은 빨리 병원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위치에 이동시켰다가 저산소증에 빠지거나 그러면 빨리 산소 치료하는 게, 이 산소 치료는요 조금만 일찍 해줘도 생존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산소 치료 빨리 하고, 물론 약물 치료도 이제 생겼으니까 하는 것도 좋지만요. 근데 격리 기간 중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증상인 줄 알고 했어요. 근데 5일 동안 앞으로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중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제로로 잡고 거기서부터 5일 정도. 근데 이제 예외는 있어요. 열이 계속 나면요. 열이 계속 있으면은 그거는 격리 기준을 해서 해당이 안 됩니다. 열이 있다는 거는 물론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지만 바이럴 로드가 아직 있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열이 있는 경우에는 격리기간 5일을 뭐라고 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코로나 해제되고 오신 분 굉장히 많은데 기침하고 지금 많거든요. 그럼 기침하니까 이분 아직 다 안 난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개 이때 하는 기침은 균 때문에 생기는 기침이 아니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폐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 상처난 부분에서 자극이 돼서 나는 기침이 많아요. 그래서 기침한다는 것만으로 뭐 격리 해제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열이에요. 열이 5일 뒤에도 계속 열이 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격리 해제 기준에서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시는 거가, 너무 확진자가 많으니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뭐 그분 증상이 없어서 그냥 만났는데 뭐 한 다음 날에 뭐 다다음 날에 엊그제 내가 만났었는데 뭐 지금 검사를 받아보니까 확진이다. 이틀 전 하루 전에 만난 너도 검사를 네.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가검사 키트를 또 하게 되는데, 그 접촉자의 경우에는 검사 키트를 한 번만 하면 되는지 내일 또 해야 되는지 몇 번을 하면,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네,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증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했더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됐을 때 증상 있는 감염자한테 옮길 확률은 4분의 3이고요. 4분의 1은 그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감염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바이러스량이 혹시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증상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 또한 바이러스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과 접촉했는데 당연히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하게 되지만, 그 사람이 무증상 감염자인데 전화가 왔어요. 나 증상 없는데 해봤더니 양성이야. 너 나랑 어제 식사했잖아. 그럼 당연히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홈키트는 한 번 가지고 양성률이 나올 확률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번, 그래서 24시간 간격으로 없다면 한 두세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선생님. 네, 잘 네. 쉬세요. 네.